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할배 주행을 하지만 일단 간판은 빠르게 간다고 달아놓은 조기자 조영규입니다. 발인이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이 오토바이 구입하고 나서 잘 타고 다니시다가 중간에 좀 막막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량 관리인데요. 주변에서는 바이크 타면서 소모품 주기적으로 잘 교체해라 라고는 하는데, 이게 어디서 어떤 소모품이 들어가고 또 이걸 어떻게 어디 가서 교체를 하는지, 그리고 교체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사실 자동차나 바이크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운용하셨던 분들한테는 딱히 어렵고 자시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이크라는 내연기관 이동수단을 처음 구입해서 이걸 관리를 하게 됐을 때 실제로 당사자분들은 되게 막막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입문자, 발인이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자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소모품이랑 구체적인 관리 방법 등을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엔진오일입니다. 이건 엔진이라는 내연기관이 들어가는 모든 탈 것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자주 교체하게 되는 그런 소모품이에요. 쇳덩이로 된 부품이 서로 부딪히면서 마찰을 할 때 이거를 매끄럽게 해주는 윤활 작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와 동시에 방청, 밀봉, 세척, 냉각까지 엔진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여하는 가장 필수적인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피, 혈액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몸도 보면 이 심장에 피가 돌지 않으면 바로 사망 테크트리를 따잖아요. 엔진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제때 교체해주지 않으면 오일이 꾸덕해지고 찌꺼기도 쌓이면서 서서히 엔진을 망가뜨리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유가 심하거나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오일이 증발을 하게 되면 이 내부에 오일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엔진이 계속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게 장시간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 엔진이 붙어버리는,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크 관리의 가장 기본도 바로 엔진의 상태와 오일량 체크, 이 교체 주기를 잘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다만 엔진 오일의 교체 주기는 바이크에 따라서 편차가 꽤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배기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125cc처럼 배기량이 작은 바이크들은 엔진도 작기 때문에 오일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평균적으로 엔진 오일 한 통 정도가 들어가는 편인데, 대신 오일을 자주 교체를 해줘야 돼요. 반면에 1000cc 이상 되는 리터급 바이크들은 한 번 교체할 때 거의 막 4통 이상씩 때려붓게 되거든요. 대신 그만큼 오일 교체 주기도 좀 긴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25cc 바이크의 경우 빠르면 1000km, 길어도 2000km 이내에서 교환하는 편이고요. 리터급 이상 되는 바이크들은 교환 주기를 3000에서 4000km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정확한 오일 교체 주기는 해당 기종의 공식 매뉴얼에 나와 있는 권장 주기를 지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엔진 오일의 교체 주기는 물론 키로수도 키로수지만 기간도 중요해요. 오일은 한번 개봉하는 순간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게 되면서 서서히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이크를 적게 타고 주행거리상 엔진오일 교체 주기가 아직 안 됐더라도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사이의 시간이 지났다면 오일 컨디션을 위해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이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바이크 봉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봄쯤 되면서 시즌 오픈 기념으로 오일을 갈아주시면 올해도 또 시즌이 맞구나, 이렇게 마음가짐 살란당하는 느낌도 들고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엔진오일 교체할 때 한 2번 중에 1번 정도는 오일 필터도 같이 교체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엔진오일 상태를 체크하는 법은 바이크와 차가 다른데요. 자동차는 보통 엔진룸 까면 이 딥스틱이 있어가지고 이걸 딱 뽑아서 체크를 하지만, 바이크는 엔진 측면에 보시면 오일량과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 베이지 창이 있어요. 이거 일단 육안으로도 너무 잘 보이고요. 창을 보시면 미니멈과 맥시멈이 어느 정도인지 눈금으로도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바이크는 자동차보다도 오일을 확인하는 방법이 훨씬 더 쉽고 직관적이에요. 따라서 오일창을 보면서 색깔이 너무 까매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오일량이 최소량과 최대량 사이로 적정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드럼 브레이크의 경우 라이닝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이 디스크를 쓰니까 디스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차량에서 제동을 담당하는 브레이크는 사실 엄청 여러가지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살펴보려면 바퀴에 달려있는 딱 2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바퀴와 함께 굴러가는 디스크 로터가 있고요. 디스크와 같이 맞물리는 캘리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디스크와 직접 맞닿으면서 이걸 멈추게 해주는 부품이 바로 캘리퍼 안쪽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 패드예요. 우리가 브레이크 레버를 딱 잡으면 바퀴랑 같이 앞으로 잘 굴러가던 디스크를 이 캘리퍼가 꽉 물어주게 되는데요. 이때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랑 딱 맞닿으면서 마찰력을 가해서 바이크의 속도를 줄이는 제동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탈 것에 있어서 브레이크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자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품이에요.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신호가 들어올 때 일단 제때 서야 되죠. 그리고 회전 구간을 지날 때도 브레이크로 미리 감속을 해서 코너에 진입한 다음에 이렇게 안전하게 탈출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로를 달리다 보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나 차가 끼어들 수도 있고 또 고라니가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급정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패드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서 브레이크의 제동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러면 진짜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대형 사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여러분 바이크 중고거래 하다 보면 판매글에 사람들이 막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바이크 뭐 잘 가고 잘 섭니다. 물론 근데 잘 가고 잘 서는 거는 진짜 당연한 기본인데, 그 중에서도 잘 가는 것보다 잘 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드 상태를 더 자주 봐주시는 게 좋고요.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큰 게 또 이 패드거든요. 진짜 막 미친놈처럼 오랑캐 운전하고 급정거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거의 지우개 수준으로 패드를 쓰시는데, 저처럼 뭐 선비 운전 하시는 분들은 한 2만 킬로를 타도 패드가 아직까지도 절반 가까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만 평균적으로는 앞패드가 적으면 10,000km, 많아도 20,000km 내에서 교체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뒷패드는 그래도 한 25,000km 정도로 교체 주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육안으로 패드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요. 패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패드 단면을 보시면 이 마모 한계선이 있거든요. 이게 다 달아가지고 마모 한계선과 패드 부분이 평평하시기 전에 교체를 하는 게 좋고요. 참고로 이 패드가 부품만 있을 때는 마모 한계선이 잘 보이는데, 바이크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럴 때는 프레쉬를 켜고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마모 한계선이 파인 패드 단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패드를 다 썼는데 이걸 교체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 디스크와 마찰을 해줄 패드가 아예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바퀴에 달린 이 디스크 자체에도 손상이 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디스크 로터가 변형이 되면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부품값도 당연히 패드보다 디스크가 훨씬 더 비쌉니다. 따라서 이런 리스크를 피하시려면 패드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체크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바퀴로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 장치입니다. 드라이브 트레인이라고도 하는데, 모터사이클의 드라이브 트레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체인이랑 벨트, 그리고 샤프트인데요. 이 중에서 샤프트를 제외하면 체인과 벨트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 소모품에 해당합니다. 진짜 선비 주행 하시는 분들은 체인 같은 경우 20,000km까지 타기도 하는데, 보통은 15,000km 정도가 되면 거의 교체 주기로 보시면 돼요. 다만 벨트 같은 경우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5cc 같은 저배기량 스쿠터의 CVT 구동계에 들어가는 벨트는 이 교체 주기가 한 1만 km 언저리로 상당히 짧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또 대형 매뉴얼 바이크에 들어가는 구동 벨트는 주기가 꽤 여유가 있어요. 평균 교체 마일리지가 못해도 한 2만 km 이상은 되는 편이고, 할리 같은 경우는 5만 km까지 타도 된다. 어떤 분들은 또 특별히 이상 없으면 안 갈아도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예 교체를 안 하는 거는 좀 미신의 영역이 아닌가. 내 눈을 바라봐. 다만 체인의 경우는 교체 주기 말고도 평소에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0km마다 한 번씩 이 체인에 끼인 오염물질 같은 것들 제거하고 루브칠을 해줘서 바이크 체인이 부드럽게 윤활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좀 귀찮다 보니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체인 구동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다만 부품 자체는 체인이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고요. 이 벨트 같은 경우는 체인처럼 중간중간에 따로 관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대형 바이크에 들어가는 벨트들은 체인보다 부품 가격이 훨씬 더 비싼 편이거든요. 그리고 샤프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 없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얘는 만약에 한번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부품값이라던가 교체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 드라이브 트레인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을 제작해서 한번 그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구동 계통을 체크하는 방법은, 체인은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쉬워요. 직접 체인을 건드려 보면서 이 장력을 체크하면 되고, 만약 이게 교체 주기가 한참 남았는데 좀 늘어난 것 같다 싶으면 장력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소위 체인 조시라고도 하죠. 이거는 공부하셔서 자가 정비하셔도 되는데, 저는 사실 그냥 공인비 내고 센터에 맡기는 걸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이 체인이라는 것도 결국 차량의 구동을 책임지는 핵심 요소인데, 이게 잘 관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수명이 다 있는데도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주행 중에 체인이 벗겨지면서 탈락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차라리 그냥 체인이 탈락하는 정도 선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고속주행 중에 갑자기 체인이 절단돼 버리면 이 체인과 맞물리는 기어라던가 부동계통에 간섭이 생기면서 갑자기 중간에 바이크가 멈추거나 부품이 파손이 돼요. 이러면 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관심을 갖는 게 좋고요.
벨트는 사실 구동계를 덮고 있는 커버를 까봐야 상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조사 매뉴얼에 명시된 이 교체 주기를 정확하게 지켜서 때 되면 교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굵직한 소모품들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목숨과 가장 다이렉트로 직결되는 중요한 부품이 될 텐데요. 바로 타이어입니다. 우리가 바이크를 탈 때 도로, 이 지면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바퀴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죠. 첫 번째로는 바이크에서 만들어지는 구동력, 그러니까 가속이나 감속, 이 제동 같은 것들을 전부 노면으로 전달하는 매개체가 타이어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노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요철이나 방지턱 같은 것들 넘어갈 때 발생하는 이 진동이나 충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1차로 걸러내면서 피드백을 바이크로 전달하는 것도 타이어예요. 게다가 직진이라던가 방향전환, 코너 같은 주행의 1차원적인 부분도 모두 타이어가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의 관리는 실제 주행과 다이렉트로 이어지는 부분인 만큼 가장 세심하게 주기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다만 타이어의 교체 주기는 제품마다 차이가 크고요. 또 내가 어떤 바이크를 타느냐, 어떤 스타일로 주행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편차도 극단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타고 교체해라, 이걸 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대신 타이어는 아무리 바알못이라고 하더라도 딱 한 번만 보면 직관적으로 현재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툴 수 있는지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를 보시면 이 홈이 파져 있는데 이 틈을 잘 보시면 중간에 볼록 튀어나온 마모 한계선이 있거든요. 홈 바깥에 있는 타이어의 높이가 이 마모 한계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가 바로 교체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1인차는 후륜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동력이 집중되는 뒷타이어가 앞타이어보다 교체 주기가 더 빨리 찾아오는 편이에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뒷타이어를 한 1만 킬로 정도, 그리고 앞타이어는 한 15,000킬로 정도쯤에서 교체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타이어 교체 주기는 이 엔진 오일처럼 주행거리 말고도 이 기간도 따져봐야 돼요. 타이어는 고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고무가 경화되고 갈라지면서 수명을 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신품으로 구입했다고 하거나 주행거리가 얼마 안 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타이어가 생산된 지 5년 정도가 지난 타이어라면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 세상의 모든 타이어 제조사들은 이 제품 측면에 이 타이어가 언제 생산됐는지 정보들을 다 표기를 해서 출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는 법도 아주 쉬워요. 측면에 보시면 타원형으로 된 원이 있고 그 안에 4자리 숫자가 써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뒤에 2자리 숫자는 타이어가 생산된 연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앞에 2자리 숫자는 그 해의 몇 주 차에 생산된 타이어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정보예요.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안전하게 바이크를 관리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굵직한 소모품들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것 말고도 소모품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액이랑 냉각수, 정화 플러그는 한 15,000에서 2만 킬로 정도 사이에 교체를 하는 편이고요. 에어 필터는 1만 킬로쯤, 그리고 에어 클리너랑 미션 오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아무튼 뭐 기계라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강조드린 이 4가지,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드라이브 트레인, 타이어는 진짜 바이크 자체의 수명, 그리고 라이더의 목숨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소모품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신차를 사면 따라오는 매뉴얼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진짜 무조건 정독하시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이 매뉴얼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동차랑 바이크는 진짜 엄청난 고도의 정밀공학이 집약되어 있는 결정체예요. 제조사의 공학자, 엔지니어 분들이 진짜 차량을 개발할 때 0.01mm의 미세한 오차까지 진짜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바이크를 만든 박사님들이 야,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우리가 처음에 설계했던 의도대로 바이크를 오래오래 탈 수 있다 라고 섬세하게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주는 게 바로 매뉴얼의 역할이거든요. 물론 중고로 구매했다면 설명서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이 구글링을 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만 참고를 해도 공식 매뉴얼 같은 거 대부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시간 날 때 한 번씩 매뉴얼도 읽어보시면서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해두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과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빠르게 가는 조기자 조용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